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브이로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제가 만든 헤더와 푸터에 티밍 엔진을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use client라는 디렉티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성을 느껴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와 서버 컴포넌트에 대한 공부를 조금 진행을 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저의 홈페이지에 시밍 엔진을 적용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아직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CSS의 기능만으로 시밍 엔진을 구현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쭉 검색을 했더니 대부분의 블로그 포스트가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다크 모드인지 라이트 모드인지 다크 모드일 때와 라이트 모드일 때 이 컬러를 변경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미디어 쿼리를 작성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나온 이 라이트 다크, 최신에 나왔다기보다는 최신의 서포트를 시작한 이 라이트 다크라는 CSS의 펑션이라고 할까요? 이게 펑션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선 이 더큐멘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컬러 스킴을 먼저 선언을 하고, 이 컬러 스킴에 따라서 라이트, 다크일 때 어떤 색상을 표현을 하고 싶은지, 첫 번째 인자값은 라이트일 때의 value, 두 번째 인자값은 다크 모드일 때의 value,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브라우저가 알아서 라이트와 다크 모드를 감지를 하고 색상을 변경을 해줍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문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기존에 미디어 쿼리를 사용을 해서 라이트 다크 모드를 변경하는 소스 코드와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쉽고 간단한 그런 예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 기능이 이제 최신에 서포트가 되기 시작한 그런 펑션이어서 크롬도 이제 보시면 1, 2, 3 버전부터 지원이 되고 1, 2, 3 버전이 불과 한 달 전에 릴리즈가 된 벌써 2달 가까이 되어 가네요. 한 달 반 전에 릴리즈가 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뭐 이런 오페라, 안드로이드 이런 기기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사파리 온 iOS, 저는 iOS 유저라서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도 지금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브라우저가 많아서 이 펑션을 사용하기가 조금 꺼려졌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점차 브라우저들이 서포트를 해나갈 거니까 저는 일단 편의성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이 라이트 다크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 라이트 다크 모드가 지원이 안 되는 브라우저를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폴백 컬러를 지정을 하는 그런 CSS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한 이 글을 보면 폴백 컬러를 지정을 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2번 선언을 해주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이제 폴백 컬러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브라우저가 지원을 해주는 펑션을 사용한 컬러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선언한 컬러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이트 다크 모드의 문서에 있는 이 result, 예제 코드만 보더라도 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유가 제 크롬 버전이 120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걸 스크린샷을 찍어 놨는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야 이 화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저의 사파리는 옛날 버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버전인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 있죠. 이 사파리는 라이트 다크가 지원이 되지 않는 기능, 그리고 왼쪽에 크롬은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라이트 다크 모드가 지원이 되고 있는 화면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이 CSS 펑션이 이 CSS 펑션을 도입을 하실 때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에서는 왜 다크모드가 되지 않냐, 이런 리퀘스트를 주는 클라이언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임의대로 라이트 다크 모드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다크 모드를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을 전달을 해줄 수 있고, 이 베리어블을 저는 SCSS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variables.css라고 만든 파일이고, next config.js 파일에 이런 식으로 모든 파일에 variable.css가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include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파일을 보시면 저는 이제 팔레트라고 해서 저의 색상 컬러를 정의를 해 놓았고, 이 두 번째로 theme light라고 해서 라이트 모드에서 사용하는 theme 컬러를 이 팔레트에서 가져오도록 두 번 이렇게 선언을 했고, 다음으로는 theme dark라고 해서 이 다크 모드에 해당하는 색상도 일일이 제가 골라서 이제 팔레트를 만들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일단은 이 제가 만든 라이트 왔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 오렌지 컬러라면 이 오렌지 컬러의 보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알아서 이 SCSS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이 화이트나 블랙 같은 경우는 다크 모드에서 보기에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테마, 컬러,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리고 액센트 프라이머리, 액센트 세컨더리, 제가 실제 코드에서 사용하는 이 변수들을 라이트 다크 펑션을 사용을 해서 라이트 컬러는 제가 지정을 해놓은 theme light에서 가져오도록 했고, 다크 모드의 컬러는 이 theme dark에서 가져오도록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작성을 하면서 손이 조금 많이 갔는데, 이 부분은 처음 설정을 해놓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나중에 theme 컬러를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이 팔레트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러 부분 선언도 하고, 그리고 저는 폴백 컬러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트 다크 펑션이 지원이 되지 않는 브라우저를 지원을 하기 위한 이 폴백 컬러를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폴백 컬러도 이렇게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된 코드를 보면 이렇게 두 번 선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컬러는 폴백 컬러, 그리고 두 번째 컬러는 라이트 다크 모드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라이트 다크 모드에 해당하는 컬러를 가져오는 그런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이 라이트 다크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분명히 장단점을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제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했다면 그냥 별 고민 없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모든 리소스가 스태틱이 될 거다라고 저는 현재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저의 요구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프로젝트, 외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기능을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 제가 이전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데이지 UI나 아니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도입을 하시면 이런 티밍 엔진이나 뭐 이런 컬러를 선언하는 것도 훨씬 깔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어떤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 다크 모드도 제 임의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았고,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현재 제가 실행이 되고 있는 크롬과 사파리, 크롬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크롬에서 이제 제가 기본 OS에 설정이 되어 있는 어피어런스를 다크 모드로 변경을 하면 제가 이렇게 선언한 다크 모드 컬러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라이트 다크 CSS를 지원을 하지 않는 사파리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크 모드로 변경을 해도 사파리는 그대로 색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폴백 컬러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밍 엔진을 적용을 했을 때 이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저의 프라이머리 컬러가 오렌지색인데 나중에 제가 뭐 초록색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의 팔레트만 바꿔준다면, 바꿔놓고 다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 식으로 이제 초록색으로 빨리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티밍 엔진도 굉장히 초반에 생각할 게 조금 있지만 그래도 구현을 하고 나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현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이로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필수는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티밍 엔진을 적용을 해보았고, 앞으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꾸며야 되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상세 페이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이 포트폴리오의 메인 페이지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이렇게 쭉 아이템들이 길게 스크롤링을 하는 그런 포맷으로 되어 있을 때 스크롤링을 막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뭐 5초, 10초 동안 스크롤링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클릭을 하고 그 아이템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세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이 리스트로 돌아왔을 때, 뭐 뒤로 가기 버튼이나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돌아왔을 때 이 스크롤이 초기화가 돼서 맨 위에부터 다시 스크롤링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이렇게 좀 대충이라도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이 리스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의 인터랙션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리스트를 조금 더 예쁘게 꾸며보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상세 페이지도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까라고 짧게 생각을 해봤는데 당장 어떻게 구현을 하는 게 좋게 보일지 잘 모르겠어서 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리스트 페이지에서 프롭스를 전달을 해주고 이 프롭스를 하나하나씩 뿌려본다면 이제 이 포맷도, 이 디자인도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리스트를 쭉 뿌려보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로 전환하는 것, 이 두 페이지를 전환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